안녕하세요. 우또행이에요. 오늘 8번째 아침인가요? 9번째 아침인가요? 벌써 헷갈립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겠죠? 어제는 요 세 권의 책, 이미 한 번씩 언급드렸던 책들인데요. 요 책들을 야금야금 조금씩 읽었습니다. 어제 한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물어봐 주시기를 오뚜행님도 병렬 독서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병렬 독서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렬 독서, 저는 이 책 읽었다가 저 책 읽었다가 왔다 갔다를 정말 잘하는 편이고요. 심지어 소설도 한 달 이상 동안 한 중간쯤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말 신기한 건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제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남아있고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저희가 드라마나 예능은 쭉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뭐 예능 같은 것은 틀어놓고 중간에 잤다가 또 일어나서 보고 또 깔깔깔깔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서사를 밟아야 하는 소설과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책을 읽을 때에 완독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책을 읽는 편이고요. 또 정보가 필요한 것들은 중간만 펼쳐서 그 정보만 쏙쏙 빼서 읽어도 되는 것 같고 에세이도 작가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그런 에세이라면 처음부터 쭉 읽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에세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느 날 너무 내 마음이 요란스럽다, 힘들다 하면은 서재에 들어가서 에세이집 하나 펼쳐서 추르르륵 해서 중간에 딱 펼쳐진 거 보고 맞아 하고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질서 없이 질서가 없다는 말에 딱 맞습니다. 저의 독서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제 서재 보셨죠? 난장판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진짜 정리를 잘 하는 편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게 지금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회사에서는 진짜 제 책상 보면 놀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닦고 옆에 그 책상 위에 그 턱도 닦고 진짜 깔끔한 편으로 살고 있는데요. 정리를 나름 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독서에서는 난장판입니다. 서재도 난장판, 머리도 난장판, 독서 순서도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난장판이었는데요. 사실 더 많은 책을 읽긴 했는데 요 세 권만 가져왔습니다. 야금야금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 책 속죄, 저번 주쯤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언 맥큐어님의 속죄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되게 누구는 800쪽이 넘어야 벽돌책이다 라고 하고 되게 누구는 500쪽이 넘어야 벽돌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0쪽을 기준으로 벽돌책을 나눈다면 이 책은 벽돌책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는 13살 여자애인 브리오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그리고 브리오니가 뭔가를 잘못해요. 그래서 브리오니가 속죄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나오는 거고요. 2부는 브리오니가 잘못을 해서 피해를 받은 한 남자, 로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데요. 1부와 2부에는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잔해가 좀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서술이 되었다면 2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았습니다. 1부에서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물들의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서술들이 많아서 굉장히 찰나를 찰나로 두지 않고 길게 늘려서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인물의 감정을 엄청 길게 묘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1부가 꽤 길었는데 2부는 전쟁의 상황을 그리기도 하고 좀 전개가 좀 빠릅니다. 몰입이 엄청 잘 되는 편인데요. 전 어제 2부를 읽었습니다. 근데 2부에서 전쟁의 상황이 묘사가 되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슬플 수 있구나. 물 하나 먹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었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3장만 더 읽으면 2부가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뭐 다 소설이니까 제가 다 스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제, 제가 생각했던 생각 지점들을 중심적으로 나눠보자면 브리오니가 일부에 나오는 13살짜리 여자아이 브리오니가 잘못을 해서 속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정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 세상에 균형 잡히고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고, 그 올바르지 않은 관점이 여러 명이 모였을 때에는 군중 심리가 발현이 되면서 거기에 길을 더 찾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1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부에서 어떤 한 나약한 군인을, 힘없는 군인을 여러 명이 괴롭히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의 군중 심리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일부에서 다 같이 브리오니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브리오니의 잘못을 말리지 않고 브리오니의 잘못을 부추겼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군중 심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연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남자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잘못했다고 빌지도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항변하지도 않았다. 그의 침묵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인 듯 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괴롭힘을 보고 있었던 몇 년 전에 그런 우매한 군중 심리의 피해자였던 로비라는 남자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비는 그를 폭행하는 군인들이 느끼는 이상한 열기와 흥분을 이해할 것 같았고 자신에게도 그런 흥분이 전달되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군중 자체와 나름대로 정당해 보이는 군중 심리에 있었다. 군중 심리가 그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름대로 정당해 보인다라는 게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죠. 군중의 기대에 어긋나는 어이없는 짓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당하고 있는 그 남자가 어떤 말이든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를 애워싼 군인들은 그가 가죽을 벗길 토끼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으리라. 저희가 물론 정의에 불타는 사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건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마녀 사냥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누군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저도 유튜브에 얼굴을 공개하기가 두려웠던 것이, 제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진 인연들이 정말 많고, 미안하다고 충분히 표현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참 걱정이 됐었는데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누가 저를 끌어내리고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그 정도까지 유명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걱정이 저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우매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피해를 아주 크게 입은 로비가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을 묘사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진짜 군중심리 위험하지. 개인이 혼자 책임을 지고 있으면 어떤 시야가 좀 트이는 반면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진짜 위험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읽었던 요거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의 넥서스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에 사놓고 딱 나왔을 때, 출간됐을 때 바로 샀었는데 한 달 동안 안 읽고 있었더니 오늘, 한 달이 지난 오늘 한국어 번역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편하게 한국판 사서 편하게 읽을 걸, 이걸 사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유발 노아 하라리는 AI의 그런 위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보 네트워크의 기나긴 역사를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AI와 정보 네트워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제 프롤로그랑 챕터 1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혼자 있을 때의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서칭하면서 올바른 생각을 쫓아갈 수 있지만,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수가 모였을 때에는 그 눈이 흐려져 버린다. 그 시야와 노력이 흐려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분께서 사피엔스에서부터 늘 주장을 하셨던, 다수가 모여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을 상상된 바를 믿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 허구를 만들고 허구를 믿는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류가 이렇게 공동체, 엄청나게 큰 공동체 다수가 협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 협력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었다. 많은 인류 중에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능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우리의 협력, 우리 다수의 군중심리,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넘쳐나는 정보는 다 옳을 것 같냐, 앞으로 넘쳐날 정보는 다 진실일 것 같냐 라는 이야기를 끌어가실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한국판으로 오늘 나옵니다. 10월 7일 오늘 나오는데, 나는 왜 지금 읽을 거면서 영문판을 샀는가? 이 세상에 재밌는 영어 원서 소설도 많은데 그런 거나 읽을걸. 하지만 유발 노아 하라리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제 트렌드 코리아 2025 요거의 챕터 하나만 읽었는데요. 5번째 무해력에 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요즘에 우리가 너무 귀염뽀짝한 것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미니어처나 키링이나 이런 걸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피로해서, 너무 힘들어서 나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나의 생각을 정화해주는 존재에 대한 갈구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나보다 작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나에게 불안감이나 이런 걸 주지 않는 무해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좋았어요. 245쪽.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열광하는 무언가는 역설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가장 결핍된 요소를 보여준다. 무해력이 그런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귀여운 것에, 무해한 것에 열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결핍된 것은 무해한 것이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를 긁힌 세대라고 한대요. 뭐 자존심이 상했을 때 긁혔다, 긁히면 상처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를 긁힌 세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경기도 좋지 않고 우리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저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각기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짐의 무게는 또 다르겠지만, 우리의 오늘 하루는 무해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덜 긁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책을 가지고 출근을 할 것이냐? 바로 3장만 읽으면 2부가 끝나는 요 속죄를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아, 어떡해. 너무 재밌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연 맥키원의 속죄를 가지고 출근을 할 거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무해한 하루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전쟁과 같지 않게 무해한 하루이기를, 탈이 없는 하루이기를, 안정감이 있는 하루이기를 바라봅니다. 출근 잘 하시고요. 저도 출근하러 가겠습니다. 출발!